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단면 상세도 부분에서 해칭 작업 전까지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측 인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측 인면도는 A 부분 단면 상세도와 그리고 평면도를 이용해서 도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측 인면도에서 다음과 같이 중심선을 복사를 해 옵니다. 복사를 할 때 F8키를 이용해서 수평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중심선을 복사해 온 다음 이제 평면도를 보고 벽체 간격만큼 이 중심선을 옵셋을 합니다. 현재 레이어를 중심으로 변경한 후 옵셋 먼저 5600만큼 평행 복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옵셋 명령을 실행하고 이번에는 3200만큼 평행 복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옵셋 명령을 실행하고 이번엔 4200만큼 평행 복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벽체의 중심선의 간격만큼 옵셋이 된 상태에서 이제 수평 방향의 중심선을 적절히 늘려주고 수직 방향의 중심선을 이렇게 적절히 위치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인면도를 작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중심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지붕의 윤곽과 벽체의 윤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할 일은 이 중심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단면선으로 변경합니다. 이 선의 모양과 위치는 집안선을 나타냅니다. 다음 현재 레이어를 변경을 하고 세 개의 라인을 다음과 같이 그려줍니다. 그래서 지붕 마룻대의 높이, 다음 처마 반자의 높이, 실내 바닥의 높이 이렇게 세 개의 중심선과 겹치는 선을 그린 다음 자, 여기에 있는 이 중심선을 56만큼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자, 이 길이는 단면 상세도에서 보면 벽체에 있어서 조적조 부분과 철근 콘크리트 부분에 경기가 되는 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지붕의 윤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에서 보면 지붕의 길이가 가장 긴 부분은 이 부분이므로 자, 단면 상세도로 가서 X라인을 이용해서 수평선을 다음과 같이 하나를 그려줍니다. 자, 이 선을 따라서 남측 인면도로 오면 이와 같이 선이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처마 나온 길이만큼 옵셋을 해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 준 후 플랫, 멀티플을 활용해서 선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남측 인면도의 가장 기본적인 지붕의 윤곽의 형태가 잡혔습니다. 자, 이제는 벽체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평면도에서 보면 1.5B 공간 쌓기 벽체의 두께는 420이고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420에서 절반인 210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 210만큼 중심선을 이렇게 이렇게 평행 복사해서 벽체선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이제 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선을 동결시킨 다음 트림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삭제한 다음 다시 한번 Shift 키를 활용해서
이와 같이 늘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측 인면도의 벽체선에 가장 기본적인 윤곽 설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처마 내림 부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마 내림의 길이는 여기에서 즉 A 부분 단면 상세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심선의 동결을 해제한 후에 첫 번째 처마 내림입니다. X라인 수평선을 이와 같이 처마 내림이 시작되는 곳에서 하나를 그려준 다음 그대로 남측 인면도로 가서 자, 벽체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처마 내림 부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처마 나온 만큼 벽체 중심선을 옵셋을 하고 플랫 멀티플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 부분은 트림을 이용해서 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마 내림의 첫 번째 부분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단면 상세도로 가서 X라인을 이용해서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개의 위치에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단면 상세도로 가보면 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단면 상세도에서 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잡한 중심선을 동결시킨 다음 트림을 이용해서 오른쪽 부분을 선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음 처마 나옴이 맞닿는 부분 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필렛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선을 정리한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벽체선의 모서리는 이렇게 연장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붕에 두 개의 처마 내린 부분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 도면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문을 보면 여기에서는 현관 상부 캐노피, 즉 우리가 말하는 캔틸레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측 인면도에서 캔틸레버가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라스와 계단 부분, 즉 현관, 그리고 화단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중심선을 일단 동결을 시키고 옵셋 150만큼 이렇게 아래로 평행 복사를 합니다. 자, 다음 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단 부분을 먼저 잘라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계단 부분 작업을 하고 다음 화단 부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의 높이만큼 이렇게 옵셋을 하고 트림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평면도에서 보면 집 안으로부터 하나, 둘, 세 개의 계단을 이용해서 네 번째 단이 되는 곳이 현관 바닥의 높이, 즉 테라스의 높이와 같은 곳임을 우리가 인면도에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화단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화단의 높이는 여러분들이 적절히 조절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화단의 높이, 즉 화단의 가장 윗부분에 보면 벽돌 세워 쌓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워 쌓기 되어 있는 부분
끝선이 이렇게 실내 바닥의 높이와 일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 기준에 맞춰서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기초판 부분입니다. 우리가 단면 상수에서 그렸던 이 기초판 부분 그대로 여기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옵셋 150만큼 평행 복사를 해서 트림을 이용해서 양쪽을 삭제해서 먼저 할 일은 기초판의 길이를 높이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초판의 길이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더 간단하기 위해서 이 계단의 첫 번째 단과 기초판의 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텐드를 이용해서 선을 늘려줘도 됩니다. 자, 다음은 가장 윗부분에 있는, 즉 화단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옆세워 쌓기 높이를 위해서 옵셋 100만큼 선을 이렇게 평행 복사를 하고 트림을 이용해서 왼쪽 부분, 즉 현관 바닥 부분부터 이렇게 잘라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화단의 기본적인 선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벽돌 치장 쌓기와 그리고 세워 쌓기의 경우는 해칭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적절히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중심선을 다시 동결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측 인면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선, 그리고 지붕선, 그리고 벽체선, 그리고 처마 내림, 그리고 테라스의 높이, 계단부, 그리고 화단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